코로나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고 남편 직장 가고 특별히 여성들에겐, 엄마들에겐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쉼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시간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다 봅니다. 엄마가 뭘 하는지, 뭘 먹는지, 어떤 때 화를 나는지, 어떤 때 짜증을 내는지 다 보잖아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부대낌 속에서 서로 변화할 수 있어요. 부부가요, 결혼하면 처음에는 신혼기를 겪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갈등기를 겪어요. 처음엔 막 좋은 것만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갈등이. 저 남자는 왜 저거만 먹어? 그리고 남편이 얘기하죠. 아니, 우리 아내는 왜 저럴 때 저런 얘기를 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요, 갈등기를 지나면 환멸기가 와요. 너무너무 싫어요. 정말 지옥이야. 요즘 가정이 지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난 진짜 코로나라 나갈 수도 없는데 집에 있는 것도 너무 지옥이야. 여러분은 지금 갈등기를 지나 환멸기에 접어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우울한 이 시대가 환멸기가 지나면 여러분 어떤 시간이 오는지 아세요? 회복기가 옵니다. 제 딸과 그랬어요. 우리 딸은 미국으로 대학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 에세이도 쓰고 포트폴리오도 하고 다 토플도 공부해서 딱 원서를 보내는 그 시점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미국 자체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유학생들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저희 딸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집에서 잠만 자는 거예요. 어떤 때는 4시에 일어나고 어떤 때는 6시에 일어나고. 와, 제가요 정말 그 누워있는 딸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너무나 분노와 원망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면 쟤를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많이 서로 아프게 했어요. 참 많이 핀잔도 주고 상처를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딸에게 나의 마음을 고백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딸의 침대에 아주 늦은 밤 걸터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은아,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너무 막막하지? 근데 저희 딸이 갑자기 욱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너무 막막해. 너무 두렵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의 꿈을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너무 우울하고 두려워, 엄마. 그 제 품에서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한마디 해줬어요. 다은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은아,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냥 네가 하루 동안에 행복하기만 해. 그걸 한번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는 딸에게 핀잔을 주고 막 충고하고 하고 싶었지만 그날 밤 제가 마음을 꾹 참고 사랑으로 건넸던 여러분 질문이 그래서 파워풀한 것 같아요. 엄마들이 상담하시는 엄마들이 저에게 그래요. 코치님 정말 환장하겠어요. 너무 환장하겠어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한다고 TV 게임만 하고요. 수업도 안 하고요. 잠만 자고요. 밥도 안 먹고요. 너무 힘들겠어요. 코로나가 힘든 게 아니라 이 아이들하고의 갈등 때문에 제가 대화가 되지 않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충고하기 전에 그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질문해 주세요. 뭐가 힘들어? 엄마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엄마가 널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많이 힘들지? 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 자녀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저희 딸이 책은 안 보고 매일 영상만 봐요. 만화만 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아이들도 유치원도 못 가고 힘들어요. 그 자녀가 영상이 아닌 만화가 아닌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정말 자기 삶 가운데 생각해 본 거예요. 맞아. 내가 매일 너 영상 그만 봐 이야기는 하지만 그 6살 딸이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거실에 있는 세로로 꽂혀진 모든 책들 가운데 아주 괜찮은 책들을 딱 끌릴 만한 동화책들을요 정면으로 이렇게 공간을 딱 배치를 했대요. 아이가 보일 수 있도록.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가 엄마가 그렇게 동화책을 정면으로 딱 비치를 한 이후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영상을 오랜 시간 보지 않고 매일매일 책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엄마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 그것밖에 못해라고 이야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막막하고 얼마나 트라우마이겠어요. 그 자녀들을 향해 엄마들이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 주는 거예요. 아, 우리 지혜도 지혜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아, 우리의 남편도 우리 남편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짧은 미션을 드리고 싶어요. 꼭 가족들끼리 매일 서로의 감정을 물어봐 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그동안 어색해요. 감정 한번, 내 마음 한번 표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가족들의 내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 카드예요. 이렇게 저녁마다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카드 3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 카드예요.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 이 감정 카드를 표현했어요. 저는요, 요거는 충전이에요. 이게 그 배터리 충전이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 거 같아? 그럼 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충전하고 싶다는 얘기네요. 엄마 지금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라고 물어요. 그리고 2번째 카드를 보여주면 반창고를 제가 보여주잖아요. 엄마 지금 마음이 힘들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남편이 얘기하죠. 아, 내가 아침에 당신한테 툭 던진 그 말이 당신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거는요, 우리 남편이 꺼낸 카드예요. 무인도잖아요. 외로운 섬. 저희 남편은 사실 말이 많지 않아요. 제가 10마디 하면 남편은 1마디 할까 말까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이 무인도 섬의 카드를 꺼낸 거예요. 이건 뭔가요? 나 외로워. 나 힘들어. 아니면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좀 배려해줘.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날 그냥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 힘들구나. 아, 우리 딸이 지쳤다는 이야기구나. 아, 엄마가 좀 쉬고 싶다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저희는요, 매일 저녁에 이 마음을 표현하는 감정 카드를 꺼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여기서요, 원칙이 있습니다. 그 감정에 대해서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돼요. 아니, 네가 뭘 했다고 그렇게 힘들어. 아니, 당신이 뭐가 외로울 틈이 지금 어디 있어 지금. 나가서 일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아, 당신이 힘들다는 이야기구나. 아, 다은이가 지쳤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그 이야기만 들어주기만 해도 가족들이 힘이 난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회복되고 소통하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기대하지 않고 기여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실패감에 밀려와요.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내 남편이 잘못되는 것만 같아요. 내 자녀가 쪽 100점 맞으면 좋고 남편이 승진해서 뭐 50평대 뭐 아파트로 가면 아닌 거죠. 우리의 존재는요. 기대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기여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누구나 마음 먹고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엄마가 어떻게 이 삶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배운다는 거죠. 그걸 학습한다는 거죠. 삶이 힘들더라도 엄마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롤 모델은 올해 80대신 저희 친정 어머님이세요.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가족 속에 엄마의 가 링크가 돼 있어서 깜짝 놀라서 전화를 드렸죠. 아니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짧게 얘기하셨어요. 나 너희들과 대화하고 싶어서, 나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소통하고 싶어서 너무 걱정이 되잖아. 외국에 있는 손주, 정말 미국에 있는 아들, 그리고 지금 한국에 같이 살고 있지만 만날 수 없는 내 자녀들하고 정말 궁금하고 너무 속상하고 내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데 내가 나갈 수도 없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보니까 폰을 보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내가 나 저것 좀 찍게 해줘 이야기하셨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렇게 저희 어머님은 스마트폰도 톡도 제대로 못하는 어머님이 유튜브에 도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저희 어머님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소소한 삶을 나누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엄마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얘들아 안녕, 잘 자니? 얘들아 안녕, 오늘도 참 좋은 날이다. 햇빛이 따뜻하네. 얘들아 안녕. 코로나 때문에 울적하기도 하고 멀리 있는 너희들 안부도 걱정되고 해서 시작했는데 엄마 이 시간이 매일 떨리면서도 기대가 되네. 너희도 알다시피 엄마가 참 표현도 잘 못하고 니들 키울 때 칭찬 한마디 따뜻하게 못 해줬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너희들 잘못되지 않게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평생 긴장하고 살았던 것 같아. 할 수 있다면 엄마 그동안 못한 말 다 하고 싶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해. 나의 보물들아. 사실 저희 어머님은요 평생 장사를 하셨어요.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사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못 하셨거든요. 저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일하시는 엄마의 뒷모습만 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아까 영상에도 얘기하셨지만 평생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너희에게 고백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매일 유튜브에서 얘들아 안녕, 사랑한다, 나의 보물들아. 어휴, 저희 엄마는 노력하시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가족들이 정말 깜짝 놀랐죠. 80대신 어머님이 너튜브로 시작하셨으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엄마가 저 영상을 통해서 소통하기 시작하시면서 가족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매들도 또 형제들도 엄마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또 안부를 물어봐 드리고 또 형제들끼리도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그러니까 힘들고 두려웠던 이 코로나의 날들이 아침마다 서로 안부를 물어주고 격려하고 화이팅을 내쳐주고, 이전에는 없었던, 볼 수 없었던 가족 안의 터풍성한 사랑이 엄마를 통해서 시작된 거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네요. 그렇죠. 그리고 놀란 건 엄마가 영상을 올려주시면 하루하루 일상들을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 엄마도 우리에게 고백 못 하셨던 거, 미안해, 이건 엄마가 잘못했어, 또 표현해 주시면 또 자녀들 가운데도 엄마한테 연락을 드려서 엄마 그땐 저도 이게 속상했어요. 근데 엄마 살아보니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애쓰셨는지 감사해요. 그러니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소통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놀라워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해. 나의 보물들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요. 이 톡을 잘 활용하면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제도 잠을 자는데 갑자기 새벽 2시 반쯤에 똑 하고 뜨는 거예요. 저희 조카가 식당을 하는 조카예요. 요리사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참 많이 힘들잖아요. 이 조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새벽 2시 반에 톡에 글을 올리는 거예요. 아, 이 징그러운 코로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새벽 2시 반에도 다 잠들어 있던 가족들이 다 일어나서 그 힘든, 그 어려움에 고백하는 그 조카를 향해서 힘내. 더 좋아질 거야. 다 지나갈 거야. 우리 화이팅 하자. 내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 라고 격려를 해줬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위기일 수도 있지만 위기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더 친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한 달 정도 정말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힘들어하는 엄마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격려해 줄 수 있을까? 기여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요. 문고리에 저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사실 이 문고리는 저희 집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저희 딸이 저희 방문안에 문고리를 걸어주고 또 저도 남편의 서재에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커피 하나를 걸어주고 집에서 대화가 되지 않아서 힘들었을 때 이 카드 한 장 그리고 딸이 건넨 그 선물 하나가 엄마의 머리띠를 이렇게 쇼핑백에 꽂아서 문고리에 걸었는데 엄마 머리 좀 감으세요 하고 꽃 머리띠를 넣어줬는데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고리를 제 지경을 넓혀서 저희 가족을 넘어서서 이 문고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엄마들, 육아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엄마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소로 찾아가서 이렇게 문고리에 이렇게 더치커피도 달아주고요. 또 이렇게 꽃도 전달하고요. 단골 가게, 옷가게 사장님 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톡으로 정말 장사도 안 되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미칠 것 같아요. 근데 톡에 보니까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케이크하고 제가 분갈이한 화분을 이 사장님 집 앞에 몰래 찾아가서 이렇게 화분을 걸어주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엄마도 아이가 아파서 정말 이 코로나 때도 이 힘든 때도 이 아이의 재활을 위해서 병원을 다니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그 엄마에게 과일과 또 장미꽃과 또 따뜻한 티 세트를 저렇게 문고리로 이 애기 엄마도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인데 이 애기 엄마에게 커피를 걸어주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좀 며칠 지나고 이 주란 씨가 저에게 톡을 보낸 거예요. 코치님, 저도 문고리에 선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인증샷을 보내온 거예요. 윗집에 있는 엄마에게 2년이 넘도록 같이 살았지만 인사조차 하지 않았던 엄마에게 본인이 찾아가서 저렇게 커피를 전달해주고 과일을 전달해줬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날 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 2층에 사시는 그 아줌마께서 수박 한 덩이를 문고리에 달아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 인증샷을 보내온 거예요. 코치님, 코로나라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정말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소통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대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더 많은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요, 사랑은 전파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왜 힘들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침없이 전파되는 것이 힘들다라고 느끼잖아요. 이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덮을 수 있나요?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요. 우리 의료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수많은 환자들을 섬기잖아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너무나 존경심을 갖잖아요. 우리들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내 주변을 보면 우선 첫 번째 가족이 보이고요. 우리 가족 너머에 있는 옆집 아줌마가 보이고요. 또 우리 동네에 있는 수많은 상가의 사장님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 힘들어서 지쳐 있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로도 그분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엄마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엄마에게 인생은 어떤 의미예요? 80평생을 사시면서 그렇게 여쭤봤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효실아, 인생은 살아보니까 바람에 나는 꽃과 같아. 인생은 바람에 나는 꽃이야. 지금도 코로나라는 바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가족들도 얼마나 흔들리고 아프고 두렵니. 그런데 그거 알아? 꽃은 흔들려야 진짜 꽃이야. 꽃이 흔들릴 때 향기도 멀리 날아가고 천 번이 흔들려야 진짜 꽃이 된다는 말처럼 많이 흔들린 꽃들은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거야. 엄마는 지금 80의 인생을 지금 코로나로 힘든 때를 보내면서 마무리하지만 엄마는 더 흔들려도 괜찮아. 더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 엄마는 더 격려하고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막막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요, 강하고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역사학자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난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회가 된대요. 재난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삶은,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써갈 것입니다. 옆에 계신 가족에게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화이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